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제2화 석굴암에서 깨어나는 바람. 느티나무 그늘에서 시작된 두 번째 법문. 햇살이 석굴암의 돌기둥을 감싸는 오전 11시. 박지은은 10여 명의 프랑스 관광객을 이끌고 천년의 미소를 향해 걷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잠들기 전까지 노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고요한 마음으로 앉아보시오. 그 자리가 바로 부처요. 그 말이 주는 여운 때문인지 이날 아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여전히 정확하고 유려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래된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차갑고 맑았다. 지은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석굴을 울렸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석굴암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신라시대의 걸작이죠. 그녀의 프랑스어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2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이 언어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언어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관광객들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파리에서 온 철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중년 남성이었다. 가이드님, 이 석굴암을 만든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을 지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 열망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을까요? 박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평소라면 김대성의 원력에 대해, 불국사와 석굴암 건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질문이 다르게 들렸다. 마치 자신에게 묻는 질문처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는가? 진정, 그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군요. 그녀는 잠시 멈춘 뒤 대답했다.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지을 때 그는 아마도. 말을 이어가려던 그 순간 고개를 돌린 그녀의 시야에 무언가 포착되었다. 석굴암에서 조금 떨어진 느티나무 아래. 그늘진 땅 위에 누군가가 맨발로 누워 있었다. 어제 만났던 그 노인이었다. 그는 헌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고요한 하늘처럼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원효. 지은의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어제의 만남이 꿈이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 그를 만나게 된 기묘한 운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관광객들에게 잠시 자유시간을 가지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느티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프랑스인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따라왔다. 그들에게는 이런 우연한 만남이야말로 여행의 진정한 묘미였을 테니까. 스님, 아니 선생님. 지은은 그 앞에 앉으며 말했다. 혹시 오늘도 법문을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분들은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불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언어를 넘어서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원효는 눈을 떴다. 그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깊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깊은 산매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들었다. 석굴암이 왜 아름다운 줄 아시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언제나처럼 말했다. 완벽한 대칭과 천장 구조 그리고 석가모니상의 조화로운 조각 때문이죠. 수학적 비례와 건축학적 완성도가. 아니요. 그는 지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일 뿐이요.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지요. 그는 웃으며 나뭇가지로 흙 위에 둥그런 원을 그렸다. 그 원은 완벽하지 않았다. 손으로 그린 것이라 삐뚤삐뚤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완전함에서 오히려 완전함이 느껴졌다. 이건 부처가 아니요. 이건 당신의 마음이요. 원은 무엇도 담을 수 있고 무엇도 버릴 수 있지요. 석굴암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동그랗게 열리는 데 있어. 관광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둘러섰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의 동작과 표정, 그리고 지은의 차분한 통역을 통해 분위기가 점점 정화되었다. 철학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했고 한 젊은 여성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부처는 돌에 있는 것이 아니오. 원효는 계속 말했다. 이 석굴암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오.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가 이곳을 짓기 전 먼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완성된 석굴암이 있었을 거요.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의 집이라 불렀을 뿐 그 진리는 사실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요. 지은은 그 말을 천천히 프랑스어로 옮겼다. 그런데 이상했다. 통역을 하는 동안 그녀 자신도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마치 언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말이 끝날 때마다 프랑스인들의 눈이 촉촉해졌다. 철학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통역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나요? 마치 당신 자신의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한 노부인이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해요. 하지만 무언가가 느껴져요. 마치 제 안에서 뭔가가 움트는 것 같아요. 원효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느낌은 말보다 먼저 가는 진리의 발소리지요.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오. 가슴으로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지금껏 수백 번 이 자리에 섰고 수천 번 설명해왔다. 석굴암의 건축적 의미, 역사적 가치, 종교적 상징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지식보다 이 짧은 침묵이 더 진실하게 느껴졌다. 바람이 느티나무 잎사귀를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뭔가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광객들 가운데 한 젊은 청년이 조심스럽게 원효에게 물었다. 소르본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한다고 했던 학생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깨어남을 얻을 수 있나요? 명상을 해야 하나요? 경전을 읽어야 하나요? 지은이 통역을 하자 잠시 기다렸던 원효가 조용히 말했다. 먼저 잠을 자시오.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잠을 자라고요? 원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깨어나기 전에 정말로 잠들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으면서도 잠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도 진짜로 깨어 있지 못하오. 그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놓고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생각조차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새벽처럼 스스로 열리게 되지요. 강제로 깨우려 하지 마시오. 깨어남은 은총이니까요. 그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더 많이 알려고,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더 완벽한 가이드가 되려고.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진짜 깨어남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철학 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놀랍네요.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지라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배움은 멈춘다는. 원효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서양이 따로 있겠소?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들이 여러 개의 옷을 입힌 것뿐이지요. 해가 중천에 이르자 석굴암의 그림자가 짧아졌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원효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다. 누구도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70년을 살았지만 오늘처럼 평화로운 기분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녀의 프랑스어를 지은이 통역하자 원효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평화로움이 바로 부처의 본래 얼굴이요. 할머니는 이미 깨달았소. 그날의 석굴암은 조용했다. 관광객들은 고마워요라는 말 대신 고요한 합장으로 답했다. 그들의 눈빛은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뭔가를 보았다기보다는 뭔가를 느꼈다는 표정이었다. 돌계단을 내려오며 지은은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오늘 석굴이 아니라 내 안의 바위 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음을 느낀다. 그녀는 문득 어제까지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유적을 설명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마치 똑같은 악보로 연주하는데 완전히 다른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은은 자신의 해설서를 꺼내 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그동안 외워둔 석굴암의 기본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건립 연대, 규모, 구조적 특징, 주요 불상들의 명칭. 하지만 오늘 원효가 말한 것들은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어 첫 페이지 맨 위에 한 줄을 새겼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눈을 감을 때 가장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가이드란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창밖으로 경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창가에 앉아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는 그저 아름다운 밤하늘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각각의 별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문득 원효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깨어남은 은총이니까요. 은총. 그렇다. 자신이 오늘 경험한 것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일어난 것이었다.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순간 속에 머물러 보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말로 둥근 원 같아졌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그런 넓고 고요한 공간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내일 만날 새로운 관광객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줄지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가 궁금해졌다.